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뒤 이 후보자 측은 일방적인 가해는 없었고 1학년 때 당사자 사이에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해 왔는데요. YTN은 학폭 의혹을 처음 폭로한 교사 외에 복수의 다른 교사들을 어렵게 만나 구체적인 입장을 들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2학년이 돼서도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술서엔 한 글자도 오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YTN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전경원 교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남게 됐다고. 의혹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2011년 아들이 1학년이던 당시 친구 한 명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당사자 사이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도 지난 6월 해당 진술서는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쓴 게 아니고 피해 시점과도 간격이 있었다면서 언론에 공개 입장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화해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자신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YTN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교사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가장 먼저 믿고 찾았던 상담 교사는 이 후보자 입장문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 주장처럼 화해해서 1학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면 왜 여러 명의 피해 학생이 2학년 때 자신을 찾아왔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찾아와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적어도 그 순간, 그 포인트, 그 순간에는 얘네들은 합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분명한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으로 직접 써내려간 진술서에는 한마디 거짓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필체의 뉘앙스와 정서적 방향성이 일관성이 있어요. 순식간에 썼어요. 몇 분 만에. 한 글자도 오해가 없습니다. 거기. 다른 선생님들의 증언 역시 비슷한 취지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미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리포트의 형식으로 엄청 익명성을 보장해달라고 사정하며 학교에 고지를 했어요.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믿을 수 있는 교사들을 찾아간 뒤 도와달라고 말했단 겁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한 교사들은 이 정도 가해 행위를 한 이 후보자 아들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입장이에요. YTN은 당시 진술서에 등장하는 다른 피해 학생들도 접촉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 후보자 측은 여전히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김승유 하나고재단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하나고 교사들은 학부모와 이사장의 간단한 통화라도 부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여기에 김 전 이사장은 기자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져 아들이 전학 갈 위기에 놓인 지난 2012년 5월 무렵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 전학 간 데서 시험을 치면 불리하니까 시험은 여기서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통화일 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당시 하나고 교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건 갑 중에 갑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이사장한테 전화 못 해요. 누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뭐 정말 억울하면 문제가 있으면 담임한테 전화를 하지. 뒤늦게 입을 연 당시 피해 학생들을 상담한 다른 교사도 이 후보자와 김 전 이사장의 전화 통화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사장과 아주 간단한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학폭 상황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회 통념이라는 겁니다. 또 학교 문제를 두고 이사장과 논의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학습자의 신분차에 의해 지원과 처벌에 구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연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사건을 두고 이야기 나눌 때는 그때 상황이 달라요. 이런 가운데 김 전 이사장과의 과거 친분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전 입장문을 통해 하나고 관계자 중 면식이 있었던 인사는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김 전 이사장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과 만난 김 전 이사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시절 이 후보자를 알지 못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전후로 친분을 맺었다는 겁니다. 기자 실세는 몰랐지. 그건 정치 부전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8년부터 취임을 했잖아. 그러면 7년에 선거에 이 사람을 쫓아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한 게 내 옆에 앉은 대통령 된 다음인지 되기 전인지는 모르겠어. 당시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인연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990년대 국회 출입기자 시절 재정경제위원회를 담당하면서 김 전 이사장을 취재원으로 만나 인사를 나눴다면서 시간이 오래돼 김 전 이사장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